공군 KF-16 전투기가 한미연합훈련 중 실수로 경기도 포천 민가에 폭탄을 투하해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이율이 없는 사고인데요. 군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고 후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공개하는 등 늑장 대응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군 기강 점검,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접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도 이루어져야 할 테고요.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여러 차례 영장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한 경찰의 불복 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서 김성훈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하 직원들을 직무 배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 영장 청구를 재검토할 예정이고 경찰도 향후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양심 선언을 요구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고등학교 동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TV조선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야당 공작 의혹을 제기했지요.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도 이를 근거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군 검찰에 낸 자필 진술서에서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관련해 윤석열이 화를 내면서 4명씩 들어가면 1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자신이 놀라 네네 하고 끊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윤석열이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전광훈의 내란 선동 혐의 수사가 2달째 진전 없이 멈춰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 문서 등을 통해 드러난 국헌문란의 실행 의지 등을 밝히는 게 관건인데요. 이를 파악하려면 공개 발언을 넘어 내부 회의록이나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서 피의자의 행적, 주변과의 교감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말이죠. 경찰은 전담팀을 꾸렸지만 참고인 조사 외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은 연일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지적하며 군사 지원을 볼모로 관세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은 탄핵 정국으로 대응 공백이 우려되고 있고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협의를 시도하려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는 불투명합니다.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 유예를 얻었지만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고위급 채널 부재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리더십 공백 속에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대학 총장, 의대 학장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이달 안에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교육부는 의료 파행 수습을 위해 이를 추진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취지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복귀에 실패할 경우 기존 정원 5,058명을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당정은 의대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복지부는 결정에 허탈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네요.